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고발을 당하신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예인입니다. 네. 도대체 이분이 김성태 대표한테 왜 고소를 당하셨고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 고소당하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듣보잡한테까지 친히 이제 고소 고발장을 날려주시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전국구 글쟁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좀 바랬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무섭고 긴장되고 내가 진짜 막 구속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신다니. 처음에는 좀 걱정을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사실 워낙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소 고발장이 날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고소당하셨나요? 직설이라고 하는 매체와 네, 대단한 매체죠. 네, 아주 훌륭한 매체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푸푸시스, 슬로우뉴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뉴미디어 매체에 김성태의 출산 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가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했다라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놀림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냥 고발을 당한 이유가 워낙에 좀 웃겨서 이분이 도대체 왜 고발을 당하셨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2018년 9월에 첫 번째 글을 쓰셨죠. 이 글을 본 김성태 의원님께서 세 가지 고소의 사유를 밝히셨는데 이때 정말 모욕의 의도를 갖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욕의 의도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소 사유를 보면 직책 없이 김성태라고 써서 고발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칼럼에서 보통 정치인들을 이렇게 직책 없이 그냥 이름만 기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고소 고발을 하진 않는데 네. 특별히 무슨 김성태 대표하고 원한 같은 좀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면식 한 번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예인님이 이 고발을 당했다고 또 글을 쓰셨잖아요. 나 고발당했다. 이게 동네방네 또 자랑을 하셨는데 뒤끝이 좀 있으신 타입인가요? 뒤끝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테고. 이어서 쓴 글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또 고발을 했습니다. 아까 그 김성태 의원에게 고소를 당하신 거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에게는 고발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이 고소 고발을 한 번에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한 번에 다 당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평소에 좀 고발을 잘 당하시는 편인가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게. 글 쓰는데 좀 신경을 쓰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나 공익적인 목적 같은 거 없이 타인의 면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제 우산이 있었다면은 설마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양반이 고작 저걸로 고소 고발전을 벌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생각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찌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발당한 주 사유를 보면 아마도 이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 주도 성장에 대한 주장을 애드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명사이고 개 같은 애드리브라는 뜻으로 실없는 농담이나 적절하지 못한 말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다 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마디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의 언어를 구사했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사용되는 신조어니까 사실 조금 더 비판의 날을 좀 오히려 무디게 하려고 썼던 표현이거든요. 가볍게 써보려고 했던 표현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한 출산 주도 성장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 복지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는 좀 결혼 제도를 오히려 신성하고 절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신화 같은 거를 좀 무너뜨려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결혼도 지금처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출산율도 좀 제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 것 같아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가정을 마치 출산 공장인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좀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임예인님 본업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 작은 한의원 동네에서 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또 입고 계시는군요. 그 한의사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맞는 어떤 한의학적인 처방을 한번 해주신다면? 그런 거는 좀 묻지 마시죠. 아, 왜요? 좀 이번 기회에 좀 화해하시고. 좀 또 아쉽네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 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두 건이 같이 결과가 나왔는데 두 건 다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돼서 이제 사건은 종결된 걸로.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치인이 이런 개드립을 날렸을 때 이렇게 계속 모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그걸 모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치인의 발언은 뭐 공적인 활동에 속하니까요. 공인은 공적인 활동을 비판을 못하면은 그게 무슨 글쟁이가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모욕을 하시겠다. 좀 모욕이 아니고 한 번은 재밌었지만 두 번, 세 번을 당하면 저도 굉장히 고달플 것 같아서 모욕이란 말이 이제 빼고 이제 비판하는 것을. 그렇죠. 이 모욕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 정도 되는 급의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시민의 비판, 언론인들의 비판은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분 너무 좀 옹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좀 자꾸 본인의 뭔가 함정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자꾸 그 시민들을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시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 좀 비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고소고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좀 이왕 오셨으니까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복을 잘 못 찾는 사람.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아니 밥을 드시는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자, 1시간이라도 밥대에 밥을 못 먹으면 막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한의학적 처방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다르니까 진단을 받아보기 전에는 교과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증상은 보통 위음어증이라든지 위열증이라고 하는 증후에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처방으로 보통 사삼맹문동탕, 양위탕,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음료전. 약인가요? 네. 막 아무약이나 막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있는 처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그 체질이나 다른 증상들 같은 것들을 변증을 더해서 소화기계 처방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되 위음을 보강할 수 있는 사삼, 산약, 맹문동 이런 약재들을 좀 더 가해서 가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한의사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이 약을 꼭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제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화가 너무 많아서 화를 못 참고. 자, 발언 그만하세요. 이게 집권당 이건 행패지 뭐예요? 임종석 실장이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위원장님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막 그 몸에 기운이 너무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도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몸에 화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몸에 이제 우화 같은 게 쌓인 그런 병증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창 분노가 급성할 때는 억간산 같은 처방이 있고, 또 이제 얼굴이나 가슴 같은 데가 울그락 푸르락하는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난다면은 방풍통선사, 군신기음 같은 처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관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제 불능의 행동을 이제 외적으로 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딱 그래요 이분이. 반대로 이제 정서적으로 아주 침체돼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약간 행동이 불분명한 증상이고 있는데, 각각 이제 방증, 전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겨지는 황제내경에도 언급이 될 정도인데, 의피불염, 언어, 선약, 불피침소, 차신명지. 이게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한자로 혹시 쓰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소리조통, 위임전 같은 처방이 제시가 되고 사유적 겁지, 양계, 풍도 같은 혈액 침을 그렇게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처방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분께서 임예희님의 이 처방을 꼭 한번 듣고서 좀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처방 물어보신 것도 그렇고 이거 김모 의원님 말씀 아닌가요 이거? 무슨 소리를. 여기까지 주어 없는 한의학 인터뷰 오늘 잘 들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